안녕하세요. 트러스턴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고를 한번 했듯이 이제 배당주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식은 이제 매매 차익을 위한 그 도구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사실 거의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배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원치 않은 그런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경우에 그래도 배당이 있으면 좋겠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배당을 잘 주는 주식 같은 경우도 투자를 잘 하면 저점에서 사서 웬만큼 고점에서 팔고 웬만큼 수익을 내서 팔고, 그리고 샀는데 물렸을 때 그때 이제 배당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배당을 준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이제 현금이 있다는 얘기니까 웬만하면 회사가 잘 망하지는 않을 거겠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배당을 잘 주는 회사가 무조건 안 망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색을 통해서 주식을 골라내고 그거를 이제 투자하고 하는 그런 이 상황이 일단 더 고수익, 매매 차익을 통한 고수익을 노리자는 거라면, 이 배당주를 통한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익을 그렇게 극대화시키지 못할지언정 그 수익, 그 다음에 플러스 배당에 대한 수익, 이걸 두 가지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걸 한번 이제 필터링을 하고요. 지금은 현재는 이 배당률, 시가 배당률이라고 적어놓게 했는데 사실 시가 배당률은 아니에요. 이게 시가 배당률은 아니고 이제 2015년, 그러니까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실제 배당했던 배당금, 그리고 특히 2015년에 배당을 지급했던 배당금을 분자로 하고, 오늘 이제 새벽인데요. 22일, 그러니까 목요일 종가, 목요일 종가를 분모로 하죠. 분자 대 분모. 그래서 2015년 배당금, 2015년에 결정됐던 배당금 대비해서 어저께까지 2016년 9월 22일 종가를 나눴을 때, 이게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돈 대비 작년엔 몇 퍼센트를 줬느냐, 이걸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좀 한번 이제 봐야 될 게 비정상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81.31%.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걸 투자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요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10% 이상 배당금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죠. 지금 이거는 작년에 줬던 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막 급감을 했다면, 주가가 대폭락을 했다면, 그러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이 그 대폭락을 했을까? 보통 이제 액면 분할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자이글을 한번 볼게요.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2015, 4, 3이죠. 2013년서부터 이제 지급을 해왔는데 안 늘어나네요. 자, 자이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F7, 펑션 7 누르면은 이 화면이 뜨고요. 여기다 이제 컨트롤 V에 갖다 붙이면 되는데,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2010년 9월 6일 날 이제 상장이 된 회사예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2015년, 그러니까 요때 정보들은 전부 상장되기 전이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현재는 상장되고 난 이후에
이 배당에 관련돼서는 맞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지금까지 2000년부터 계속 지급을 해왔던 성보화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F7 누르고 자, 이거는 축소를 시켜서 보겠습니다. 작년에 도대체 어떻게 됐나 보이시죠? 자, 확인하기 위해서 2015년 잠시만요. 2016년 거였네요. 넘어갔다. 2015년 말 것만 보면 되는데, 자, 이 자료가 2015년 28일. 보통 12월 결산 같은 경우엔 28일 날 작년이 배당 날 겁니다. 자, 2015년 12월 28일 날 지금 보면 캔들을 또 클릭을 해야 되네요. 자, 2015년 12월 28일 날 종가가 59,500원, 지금 5,850원, 5,430원이 6월 27일 날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이거는 이제 공시 뒤져보면 되겠지만 뭐 이런 경우는 다 액면 분할이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 분들은 성보학 캔들을 더블 클릭을 하면 수정 주가라고 있습니다. 수정 주가를 클릭을 하면 요 갭이 무시가 되죠. 요렇게 무시가 돼요. 2015년 자료고 이건 2016년 자료인데 그냥 이렇게 갭이 무시가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은 이 지표들의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 됐으면은 뭐 내가 한 주 갖고 있던 게 10주가 되는 거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자본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표들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이 수정 주가를 대입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갑자기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막 큰 배당률을 보이는 거는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 수정 주가에 대한 부분을 풀었었습니다. 풀고 더블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성보학 같은 경우에는 6월 27일 날 저렇게 액면 분할이 일어났든가 뭐 이랬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더 뒤져봐야겠죠? 자, 보시면 극동유화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 아니고 실제로는 저 뒤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데이터에서 수식인가요? 리업. 자, 그냥 오른쪽 버튼. 엑셀을 잘 다루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갑자기 이게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요. 틀 고정을 보려고 했는데 틀 고정이 안 보이네요. 어디 있지? 보기에 있나요? 있다. 자, 틀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뒤를 가면 이제 제가 직접 진짜 이제 보고 싶었던 것들이 뭐냐면 배당률 추정.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매주 수요일 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컨센서스를 작성을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받게 되는데 요거 이제 9월 8일 날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추석 있던 주라 그 주에 못 받고 그 다음 주에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기 언제 받았냐면 9월 20일 날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나타나는 9월 20일 날 데이터를 받은 거죠. 2015년까지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고정된 거니까 이건 이제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주 받게 되는 겁니다.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도
매주 변동이 되겠죠. 왜냐하면 종가가 현재 종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요게 이제 변경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 사항이지 이게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절대적인 고정 수치, 그러니까 변동 수치, 이건 완전 변동 수치라 이걸 가지고 다 믿으시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제 뭐 유니캠이나 GMR 머티리얼즈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숫자가 나오질 않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보실 필요가 없죠. 일단 그리고 2015년까지는 뭐 배당을 지급을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필터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숫자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가장 최근에 배당 컨센서스가 높은 거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보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배당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걸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럼 화성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현재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까지 중간에 이제 2001년, 2002년도에는 배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빠져버리네요. 필터로 다시 묶고 필요 없는 거 정리하고요. 네, 배당률 가장 높은 것부터 이제 순서대로 쭉 세웠습니다. 그리고 핑크색은 3% 이상 되는 거, 3% 이하는 3% 이하입니다. 미만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색깔이 나오지 않게 만들어놨는데 어찌됐든 자, 화성은 보면 2015년에 한번 지급을 했고요. 그때 이제 시가 배당률을 보면 대략 3.08%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6%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라. 저는 이제 궁금하고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해 봤던 건 배당이 계속 지급을 됐느냐. 예를 들면 이건 결산월이라 우선주기 때문에 결산월 정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공란으로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대신증권 결산월과 대신증권 결산월 따라가겠죠. 대신증권이 12월이니까 이것도 12월일 겁니다. 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급을 해왔고 그게 이제 어제 종가 대비해 보니까 4.67%. 그리고 그게 9월 8일 날까지도 이제 컨센서스가 없었다가 이제 4.83% 정도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신증권 같은 경우엔 위에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6%, 뭐 6.9% 돼 있는데 이미 4.83%로 지금 셋 다 고정이 됐네요. 예상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급을 해왔으니까 이게 정말 비슷한지 한번 볼게요. 네이버 금융 들어가셔서 대신증권 그리고 대신증권이 종목 분석을 들어가고요. 자, 종목 분석에 들어왔을 때 기업 현황을 보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볼게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봅니다. 현금 배당 수익률이 4.67% 작년에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2016년에도 4.67%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할 계획이죠. 현금 배당금이 500원 지금 예측치입니다. 에스티메이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더 봐야 될 게
지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양홍석, 뭐 이어룡 쭉 이렇게 있는데 자사주로 이제 20%, 19.6%가 있고요. 대주주 주요 주주 이제 7% 혼자서 이제 양홍석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1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배당을 지급을 해왔다는 얘기는 오너죠, 오너. 자, 그런 경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웬만한 고배당 그리고 배당을 계속 지속해 왔던 회사들은 를 한번 쳐다볼게요. 뭐 여기 서원인텍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서원인텍도 이제 종목 분석을 들어가 보면 들어가라. 자, 서원인텍을 들어가 봅니다. 종목 분석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자, 이제 슬슬 내려보겠습니다. 주요 주주를 봤을 때 주요 주주만 이제 55%를 갖고 있어요. 거의 대주주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클릭을 하면 특히 김재현 씨가 33%. 거의 배당을 매년 안 줄 수가 없죠. 저렇게 독식을 하고 있으니 안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조금 더 내려보면 작년에도 600원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수익률은 5.08%. 올해도 지금 5.08% 정도 예상되고 한 600원 정도 지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원인텍을 보죠. 600원 지급을 했고요. 5.08%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6년에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5.26%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600원, 610원 추정치가 이렇게 됩니다. 차트를 그럼 한번 볼게요. 서원인텍을 F7 누르고 컨트롤 V 서원인텍. 자, 이런 상황입니다. 2000년 배당락 일에 종가가 12,250원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때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제서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조금 더 크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만 보이고 이것도 좀 지저분하긴 한데 차트가 좀 크게 보면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괜찮은데 이제 멀리서 보면 이게 되게 지저분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는 바로바로 튀죠. 여기 보시면 자, Y축 표시를 일단은 숫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놔둬보죠. 아니구나. 사용자 정의를 누르시고 최대 1 최소 (0을) 해보죠. 아닌데 0이 아니라 -1이 돼야 되겠네요. Y축 표시를 -1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확대를 해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팁이니까 잠깐 보시고요. 2015년 때 보면은 과매도권 들어가면서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과매도권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색 계속 이제 이동 평균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기울기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0으로 변해갖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쯤 위에서 이제 변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어쨌든 2016년에 얘를 매매할 수 있었던 타이밍을 보면은 요때 한 번, 그리고 요때 한 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조금 미묘한 거라서 이제 그거는 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일봉도 보면 초반에 이제 한참 밑으로 빠져가지고 과매도권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이거는 이제 위쪽으로 떠 있으니까 이때 들어가는 건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요때.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지금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 리스크를 극복하고 지금 올라가느냐? 그건 지금 그물망 상단에 지금 저항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지금 잘못 들어가면 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현재는 이제 조심해야 될 단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서원인텍을 예를 들어서 서원인텍을 이 가격에 사서 뭐 이 가격에 팔고 뭐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면 매매 수익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더 밀리고 난 다음에 사서 예를 들어서 12월 뭐 배당락 이후까지 계속 홀딩을 하고 있었다면 이것도 배당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참 기본적으로 검색을 해서 나타나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 이외에 배당주를 대상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면 그것도 또 배당 수익과 그다음에 매매 수익 두 가지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림 PMP도 보면 지금 2015, 14, 13, 12, 11, 10 그렇죠. 2010년서부터 이제 배당을 지급을 시작을 했어요. 대략 이제 4.88%, 지금 컨센서스들은 4.92%,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지금 이자율을 봤을 때. 그럼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인텍을 봤네요. 서원인텍이 아니라 그냥 무림 PMP죠. 죄송합니다. 무림 PMP 2000년서부터 이제 지급을 해왔고, 무림 PMP의 차트를 잠깐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매매할 타이밍이 일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이렇게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여기도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매매할 타이밍이 있었을 거고요. 일단 무림 PMP를 차트를 한번 보죠. 차트란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도로 넘어가야죠. 자, 종목 분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밑으로 이제 슬슬 내려보면 주요 주주가 67.34% 무림 페이퍼가 다 가지고 있어요. 무림 PMP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다음에 현금 배당 수익률도 4.88% 정도로 컨센서스 예측치와 비슷합니다. 회사를 보면
애매하네요. 갑자기 줄어버렸어요. 매출액은 동일하고 영업이익이 예측치가 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갑자기 급감한 거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도 뭐 회사가 망할 회사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영업활동 비슷하고요. 투자활동이 많이 줄었네요. 자, 빚을 어디서 좀 많이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확 줄었다가 다시 이제 늘어났는데요. 뭐 이런 경우는 재무제표, 공시 이런 것들을 좀 더 뒤져봐야 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 자체는 망할 회사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는 더 봐야겠지만요. 그걸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 주요 주주가 이렇게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은 일단 제대로 나올 겁니다. 올해도 제대로 나올 거고요. 그게 대략 4.88%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차트로 보면 이쯤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4.88%보다 이때 12월 28일날 종가가 5,290원이었으니까 훨씬 더 여기서 매수를 해서 12월까지 끌고 간다면 배당 수익이 좀 더 높아지겠죠? 예. 고점에서 샀다 하더라도 지금 이때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좀 더 괜찮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훨씬 더 낮은 데에서 기대할 수는 더 좋겠죠. 그럼 이런 데서 사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지금 차트가 올라갔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더 밀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로 버텨볼 수 있겠고요. 배당 수익으로. 그리고 이때 이제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도 분할해서 매수하고 이때도 분할해서 매수한다면 그럼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 자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디펜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배당 수익으로 디펜스를 할 수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의미로 이제 뭐 우선주 같은 경우,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지급을 해왔어요. 그 다음에 4% 정도 됐고요. 화성산업 같은 경우도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지금 이렇게 됐고,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 되게 재미있는데 계속 지급을 해왔습니다. 5.58%. 컨센서스는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면 5.1, 4.8, 4.7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그래도 수익이 4%가 넘어가는, 배당 수익이 4%가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럼 지역난방공사는 도대체 대주주가 누굴까요? 자, 이제 지역난방공사를 보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를 보면 보유지분이 7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에너지공단, 서울시, 이런 회사가 망한다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4.72% 에스티메이트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5.58%. 요즘 이제 올해도 3,062원이라고 돼 있네요. 네. 보면 3월, 6월, 9월 달에 갑자기 확 급감을 했습니다. 6월 달, 9월 달에. 3월 달에 엄청나게 벌고요. 그리고 보면 영업이익도 추정치를 봤을 때 괜찮습니다. 3월 달에 전부 다 제끼는 그런 회사네요. 분기를 볼까요? 연간. 그다음에 자산 총계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부채 총계는 비슷하고요. 자본도 비슷합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꾸준히 가는 회사인 거죠. 예. 영업 활동도 플러스 약간 늘었고요. 투자도 좀 늘었습니다. 어디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네요. 돈을 어디 가서 좀 빌려 오고 있습니다. 뭐 올해 조금 뭐가 문제가 있었나 보죠. 자, 문제가, 그런데 대주주가 저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배당은 제대로 지급을 할 거고요. 난방공사가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역난방공사가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만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제가 특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주주들이 기업 오너라서 50% 이런 식으로 갖고 있던가, 30% 이상. 그 다음에 정부 쪽에서 완전히 밀어주고 있는 회사라 공기업이죠, 거의. 이런 경우라면 차트를 봤을 때, 자, 이때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밀려 내려왔다, 올라왔다 밀려 내려왔다 합니다. 자, 지금 매수 타이밍을 보면은 주봉으로 보면 요때 한번, 여기도 좀 애매하네요. 리스크가 크네요. 예. 2015년 말에 쥐고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팔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맞았고요. 지금 현재는 매수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만, 리스크가 조금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락 추세로 돌변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기가 8월, 9월쯤 초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서 살짝 올라가면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그물망 상단이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이제 62평선도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 전에 그때 이제 매수를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일봉으로 보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었죠. 예. 과매도권에 탈출하면서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다는 거죠. 계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끊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필요하신 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분, 두 분, 몇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이걸 정리하는 대로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요거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